2026년이라는 숫자,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요? 겉으로는 축제입니다. 신기술, 월드컵, 새로운 산업. 그런데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2026년은 축제가 아니라 충돌의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세계 금융시장 아래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힘이 서로 반대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아니, 내려야 할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올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힘이 같은 순간에 움직일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유동성을 풀어 시장을 살리려 하고 일본은 자금을 빨아들이며 시장을 조이게 됩니다. 한쪽은 물을 붓고 한쪽은 배수구를 열어버리는 구조입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나라가 어디냐? 부채가 많고 부동산 비중이 크고 변동금리에 민감한 한국입니다. 여기서 작은 흔들림이 개인의 삶을 바로 때릴 수 있습니다. 먼저 미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왜 금리 인하를 서두르려 할까요? 겉으로는 물가 안정, 경기 둔화, 고용 냉각 같은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팬데믹 이후 사무실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도심 빌딩은 예전처럼 꽉 차지 않습니다. 공실이 늘면 임대료가 줄고 임대료가 줄면 대출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이미 높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만기입니다. 2025년과 2026년 사이에 만기가 몰려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엄청납니다. 만기가 오면 갈아타야 하는데 금리가 높으면 갈아타는 순간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연준은 겁이 납니다. 금리를 안 내리면 건물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흔들립니다. 특히 지역은행이 취약합니다. 한 번의 파열이 아니라 연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푸는 건 여유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벌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파티가 아니라 응급실 같은 유동성 공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본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습니다. 이 공짜 가까운 엔화가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연료로 들어갔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엔화를 낮은 이자로 빌립니다. 그 돈으로 금리가 높은 미국 자산, 주식, 채권, 각종 위험 자산을 삽니다. 금리 차이를 먹는 거래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장은 더 뜨거워집니다.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무엇이 바뀔까요? 엔화가 공짜 돈이 아니게 됩니다. 빌린 사람은 갚아야 합니다. 갚으려면 현금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만들려면 들고 있던 자산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이 갑자기 쏟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속도입니다. 사람들은 평소에 천천히 사고 천천히 오르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빚을 청산하는 순간은 빠릅니다. 시장에 공포가 퍼지면 매도는 이성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그림입니다. 미국은 살리려고 돈을 풀고 일본은 정리하려고 돈을 거둡니다. 둘이 같은 타이밍에 세게 움직이면 시장은 한쪽 방향으로 정직하게 가지 않습니다. 급등과 급락이 번갈아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중국이 변수로 들어옵니다. 중국은 내수가 약해지고 부동산이 흔들리고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공장을 쉽게 멈추기 어렵습니다. 고용이 흔들리면 체제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계속 나오고 그 물건은 바깥으로 싸게 풀립니다. 전 세계는 싼 물건을 받습니다. 물가는 눌립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 명분이 생깁니다. 반대로 일본 입장에서는 물가를 올려 정상화하려는 흐름에 찬물 끼얹어집니다. 즉 중국은 미국에게는 금리 내리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일본에게는 금리 올리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미묘한 줄다리기가 2026년을 더 예측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뜨거운 시장이 있습니다. 기술입니다. 특히 AI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AI 열풍, 거품 아니냐? 과열 신호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열풍이 독특한 이유는 돈을 버는 기업이 중심에 있다는 점입니다. 기대만 있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현금 흐름이 강한 회사들이 판을 이끕니다. 2026년의 기술 전쟁은 세 가지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는 칩 전쟁입니다. 누군가의 독주가 계속될지 경쟁 구조가 만들어질지에 따라 시장의 판이 바뀝니다. 둘째는 AI가 화면 밖으로 나오는 흐름입니다. 로봇, 자율주행, 자동화가 본격적으로 산업으로 연결되면 수혜는 한두 종목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로 퍼집니다. 반도체만이 아니라 전력, 설비, 부품, 공정, 인프라까지 같이 움직입니다. 셋째는 에너지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먹고 전기는 곧 국가 경쟁력이 됩니다. 2026년은 전기, 송배전, 저장, 새로운 발전 기술 같은 테마가 계속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 한국입니다. 왜 2026년이 한국에게 위험한 해가 될 수 있을까요? 2020년과 2021년을 떠올려 보세요.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썼던 대출 구조 중 하나가 고정금리로 시작해 몇 년 뒤 변동으로 전환되는 형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자가 낮습니다. 하지만 전환 시점에 시장금리가 높으면 체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환은 한 사람에게는 월급의 절반을 바꾸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매달 내던 이자가 한 번에 크게 늘면 소비가 줄고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가계의 충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규제가 함께 걸립니다. 대출을 갈아타고 싶어도 소득 대비 한도가 막히면 갈아탈 수 없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버틴다, 현금을 더 넣는다, 팔아야 한다. 이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전세도 비슷한 타이밍에 압밤을 줍니다. 과거 고점 구간의 계약들이 만기와 갱신 시점에 한꺼번에 겹치면 현금 수요가 커지고 시장 심리가 흔들립니다. 심리가 흔들리면 거래가 멈춥니다. 거래가 멈추면 가격이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2026년은 무조건 붕괴냐? 그건 아닙니다. 시장에는 늘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완화가 이기는 길입니다. 미국이 유동성을 충분히 풀고 일본이 서두르지 않고 위험 자산이 다시 한 번 크게 오르는 흐름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술주, 성장주, 일부 가상자산 같은 고위험 자산이 강합니다. 한국에서는 기술과 수출, 그리고 정책 수혜를 받는 업종이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공포가 올 때마다 품질 좋은 자산을 싸게 모으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두 번째 길은 긴축이 시장을 덮는 길입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이 예상보다 빠르고 빚으로 쌓아올린 포지션이 급하게 청산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강해지는 것은 현금, 금 같은 방어자산, 그리고 특정 통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핵심도 한 가지입니다. 빚이 적고 현금이 있는 사람이 다음 기회를 잡습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미래를 마치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마치려고 올인하는 사람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살아남는 사람은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단순합니다. 빚의 주구조를 정리하십시오. 변동 전환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십시오. 상환 부담이 올라갈 때를 가정하고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하십시오. 투자는 한 방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성장과 방어를 동시에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금은 비겁함이 아니라 선택권입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때 선택권이 있는 사람이 가격을 고릅니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뜨거운 상승장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버티기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질문을 바꾸십시오. 무슨 자산이 오를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로 바꾸십시오. 예측보다 대응이 강합니다. 투기보다 시스템이 강합니다. 그리고 2026년은 바로 그 차이가 결과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부터 준비하십시오. 가장 먼저 내 빚을 정리하고 내 현금을 확보하고 내 투자 원칙을 고정하십시오. 그게 2026년을 심판이 아니라 기회로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